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어요. 공부도 못했고 뚱뚱한 몸, 못생긴 얼굴. 그 덕분에 학교에 가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어요. 흔히 TV에서 떠들어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은 12년 동안 절 따라다니던 꼬리표였죠. 저를 괴롭히던 애들은 이름을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12년 동안 절 따라다니며 지독하게 못살게 굴었어요. 그 친구는 저와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고 유치원 때는 단짝 친구로 잘 지냈었어요. 서로의 집에 자주 놀러 가기도 했고 제 유년 시절의 추억은 모두 그 친구와 함께한 추억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입학 전 엄마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의 이혼이 그 친구에게 도대체 어떤 피해를 줬는지 저는 그 이후로 그 친구와 멀어지게 됐어요. 초등학교 입학 후 친구들한테 쟤는 엄마가 없대. 쟤는 엄마가 없는 애야. 쟤랑 놀지 말자는 기본이었고 아빠가 바빠 준비물을 챙겨주지 못한 날에는 엄마가 없어서 준비물도 안 챙겨왔나 봐 하면서 친구들과 키득대며 절 놀리기 바빴어요. 저는 아빠에게 학교 가기 싫다고 아니면 우리 이사 가자고 전학을 보내달라고 매일 밤 때를 썼지만 아빠는 엄마와 이혼한 충격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계셨기에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못했죠. 그때부터 저는 먹을 걸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살이 급격히 쪘고 저도 모르게 점점 더 친구들이 놀리기 좋은 대상으로 제 스스로를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서는 친구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초등학생 때는 그저 말로만 괴롭혔다고 하면 중학교 때부터는 그 친구는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그 친구의 무리들은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가서 이것저것 사오라고 시키기도 했고 반항 아닌 반항을 하는 날에는 제 몸에 손찌검까지 했죠. 제 소지품이 없어지는 일도 다반사였고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저와 같은 반인 친구들을 사귀고 똑같이 괴롭혔어요. 제 교과서가 다 찢겨진 채로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던 적도 있었어요. 지옥 같던 12년이 지나고 고등학교를 졸업 후 드디어 성인이 된 저는 아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형도 하고 살도 빼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모으고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면서 정신없이 1년이 지났고 저는 성형할 수 있는 돈과 아빠의 품을 벗어나 혼자 작은 원룸을 얻을 정도의 돈을 모으게 됐어요. 저는 목표한 금액을 모으자마자 아빠에게 이런저런 저의 얘기와 혼자 나가서 살겠다는 말을 했고 아빠는 울면서 그동안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너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셨죠. 저는 그 후로 성형수술도 하고 살도 빼고 끔찍했던 동네를 벗어나 꿈에 그리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달라진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살도 빼니 길 가다 남자들이 번호를 물어보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제가 바라던 대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점점 생겨나더라고요. 저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어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니 제 사진을 찍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SNS를 시작하게 됐는데 참 운이 좋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팔로워가 점점 늘어나면서 여러 업체들의 광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흔히 요즘 말하는 셀럽이라 불리는 사람이 됐죠. 그러다 어느 업체의 광고 제안으로 업체 담당자와 미팅을 하게 됐어요. 약속한 시간에 담당자를 만나러 갔는데 담당자 2명 중 1명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바로 저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만 그 친구를 알아봤고 그 친구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그 친구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달라진 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니 한편으로는 통쾌하더군요. 자리에 앉아 일단 태연하게 일적인 얘기를 나누다가 다른 담당자 한 분이 화장실을 간 사이 그 친구가 먼저 저한테 얘기를 꺼내더군요. 너무 만나 뵙고 싶었다고, 저의 팬이었다고요. 저는 속으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저임을 밝히고 싶지 않아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러다 자리를 비운 다른 담당자분이 자리로 돌아오면서 다시 일적인 얘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본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저에게 제 이름을 묻더군요. 저는 혹시 그 친구가 제 이름을 듣고 저인 걸 눈치챌까봐 순간 망설여졌지만 이제 어린 학생도 아니고 혹시 저인 걸 알고 또 저를 괴롭히더라도 저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생각으로 제 이름을 말하니 그 친구는 자신의 학창시절 친했던 친구와 이름이 같다며 이것도 인연이라며 꼭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가 찼어요. 친했던 친구? 라고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태연하게 말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눈물을 꾹 참았어요. 그 순간 다짐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죄책감이라곤 눈꼽만큼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네가 가진 모든 걸 빼앗아 주겠다고요. 저는 바로 계약을 하기로 했고 2주일 뒤에 다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헤어지면서 그 친구의 개인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친구하자고요. 그 친구는 너무 좋다며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또 자기 남자친구도 저의 팬이라며 언제 한번 같이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저희는 헤어졌어요. 그렇게 며칠 뒤 그 친구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본인 남자친구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고 하니 남자친구가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저녁 같이 밥 한 끼 할 수 있냐고요. 저는 흔쾌히 만나자고 했어요. 약속한 식당에 도착해서 그 친구와 그 친구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항상 붙어 다니던 그 친구와 함께 신나게 저를 괴롭히던 남자아이였어요.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그 남자아이를 꼬실 방법을 생각했어요. 일부러 대화를 할 때 남자아이의 눈을 쳐다보며 웃었고 그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는 너무 남자답다며 완전 제 이상형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첫눈에 반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요. 그 남자애는 저의 행동과 말이 부끄러웠는지 얼굴을 붉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웠어요. 또 한 번 그 친구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남자의 번호를 물어봤어요. 주변에 남자 사람 친구가 없어서 종종 연락해도 되냐고요. 그 남자애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서 남자애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가 너무 부럽다. 나도 그쪽 같은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빨리 만났으면 내가 사귈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대담하게 남자아이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 남자아이를 흔들기 위해서 먼저 연락하고 그 친구 몰래 여러 번 식사 자리를 가지며 위와 같은 멘트를 여러 번 날려주니 어느 정도 저한테 넘어온 것 같더군요. 그 친구와 사이가 소원해졌고 권태기인 것 같다. 만나는 것도 귀찮고 즐겁지가 않다. 본인도 제가 이상형이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 친구와 헤어질 테니 본인과 사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고 지금 당장 헤어지고 저한테 오라고 꼬셨어요. 그 길로 그 남자아이는 그 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이 되고 저는 그 친구의 회사로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회사 이사님까지 와서 이 제품에 모든 걸 걸었다며 좋은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더군요. 저는 계약서를 쓰기 전 죄송하지만 이 계약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회사 측에선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하냐,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 원하는 게 무엇이냐 말해봐라 등 난리가 났어요. 저는 회사 이사님에게 저와 계약을 하고 싶으시면 그 친구를 당장 회사에서 잘라달라, 그러면 계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자기가 실수한 게 있었냐며 말을 해주면 사과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때
제가 누구인지 그 친구에게 털어놨어요. 네가 말했던 학창시절 친구가 바로 나라고. 네가 12년 동안 못살게 굴었던 걔가 바로 나라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그 친구는 머리를 한 대 맞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면서 그때는 미안했다고, 너무 어려서 그랬다고 사과했어요. 정말 어려서 잠깐 멋모르고 잠깐 저를 괴롭혔던 게 아니라 수년간 꾸준하게 저를 괴롭혔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면서 또 뻔뻔하게 어려서 그랬다는 말을 하니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초등학생 때, 잠깐 중학생 때, 잠깐 괴롭힌 게 아니라 너는 날 12년 내내 괴롭히지 않았냐고. 너 때문에 나는 인생의 반 이상을 불행하게 살았으며 수없이 죽고 싶었다고요. 죽지 못해 살았고 너로 인해서 내 학창시절은 눈물로 얼룩졌다고요. 저희의 얘기를 듣고 있던 회사 이사님은 그 친구를 그 자리에서 해고 조치해 주셨고 그렇게 그 친구는 정말 쫓겨나듯이 회사를 나갔어요. 저도 빠르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 친구를 쫓아나갔어요. 회사 앞에서 남자아이가 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남자아이를 보자마자 제 얘기를 하는 듯 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그 친구를 지나쳐 남자아이의 뺨을 때렸어요. 이제 너 따위 질렀으니까 다시 둘이 잘해보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사라지니 뒤에서 그 친구가 너 쟤랑 무슨 사이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쟤 우리 학교 다닐 때 걔다 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가 당한 거에 비하면 거대하고 완벽한 복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속이 시원했어요. 이런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한 걸까요? 솔직히 저는 제가 당했던 12년의 세월을 그대로 다 돌려주고 싶은 마음인데 말이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